자, 드디어 올리브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저희 이거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자, 건강한 남자로 거듭나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빨리빨리 앞으로 오십시오. 빨리빨리 앞으로 오세요. 자, 오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주실 이홍우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홍우입니다. 근데 뭐가 더 있으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저는 아직 젊고 네. 또 여자라서 네. 이 전립선이라는 걸 잘 모르겠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유, 나는 나이 많고 결혼해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전립선은 남자한테만 있는 생식기관의 일종이겠죠. 그래서 방광 바로 밑에 있으면서 이 역할은 우리가 정액의 성분 중에서 정자를 제외한 액체 성분을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전립선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전립선의 가운데로 요도가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해부학적으로 문제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란 거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요 가운데 지나가는 요도를 압박하게 되죠. 압박하게 돼서 결국은 폐쇄까지 이렇게 됩니다. 어머나. 해세요? 그렇죠. 요도가 막히게 되죠. 어머.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소변 보실 적에는 소변 주위가 가늘어지고 여기가 소변이 다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잔뇨도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변도 말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전립선 비대증은 연령하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50대 이후에 저희 그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서 남자들도 여성 호르몬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성 호르몬의 수치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은 감소하게 되고 여성 호르몬의 수치는 올라가게 돼서 그 변화로 돼서 전립선이 크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남성에게 가장 흔한 양성 종양이죠. 그래서 지희 씨가 오늘 또 준비한 게 있어요. 네,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중년 남성들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을 네. 해봐야 합니다. 아, 예. 자, 바로 자가직정 측정표와 또 현상들을 담아봤는데요. 먼저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빈뇨, 급박뇨, 야뇨, 절단뇨. 네. 정확하게 말만 어떤 들어도 어려워요. 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빈뇨가 뭐예요, 선생님? 예, 빈뇨라고 하면 소변을 자주 보시는 거죠. 자주. 원래 정상적인 배뇨 시간이라 그러면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2시간이 되시기도 전에 자주 소변이 마려운 거를 빈뇨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에 있어서 가장 흔한 증상이 빈뇨가 되시겠고요. 그 다음엔 밤에 주무시다가 네. 소변이 마려우셔서 깨시죠. 그렇죠. 그런 야간뇨가 가장 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소변 주기가 또 가늘어지죠. 그런 가늘어지는 세뇨라고 하고, 세뇨. 그다음 소변 보시다가 소변 주기가 끊어지실 수가 있어요.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주게 되면 또 찔끔 나오고, 또 힘 주면 찔끔 나오고. 그다음에 정말로 이제 증세가 심하신 분들은 급박뇨가 생겨요. 소변이 마려우시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뭐 어디 관광 여행이나 하실 적에 보시면 중간에 고속도로 가다가도 스톱 하고 봤어요. 아무데나 세워가지고 소변 보시거든요. 이게 심하면은 요실금까지 급박성 요실금까지 올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측정표를 보시면은 약 한 7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항목 중에 전혀 없다. 그럼 0점이시고 네. 5회 중 1회 이하면 1점을 주십시오. 또 2회 중 1회 이하면 2점, 또 절반 정도면 3점, 네. 절반 이상이면 4점. 거의 항상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5점을 주셔가지고 7가지를 전부 합산을 해 보시게 되시면은 네. 뭐 7점 이하면 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8점에서 19점 정도면은 이게 중등도 정도의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가시는 걸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20점 이상이면 상당히 증상이 심하신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좀 그렇죠. 네, 살짝 부끄럽기도 하고 네네. 예, 하지만 뭐 부위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눈치도 보게 되는데 그래도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 뭐 필수적으로 한 번씩 꼭 해줘야 되는 중요한 검사인데 그럴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죠. 마음까지. 그럼요. 네,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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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40이 넘으셔서 무슨 조그마한 증상은 있으실 것 같으신데 어떠십니까? 네, 친구가 또 뭐 지상렬, 김구라 뭐 이런 애들이다 보니까 자주 자리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소변을 보고 나도 네. 뭐 이렇게 아주 개운한 느낌이 아닌 적이 몇 번 있어. 영경환 씨는 그 술 드시고 좀 찝찝한 느낌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아마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먼저 피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소변 검사를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는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직장 초음파를 하면서 우리가 직장 수지 검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전립선을 만져봐서 결절이나 어떤 그 딱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의 건강 상태는 혈액을 채취 PSA라는 전립 특이 항원 검사부터 시작된다. 다음 소변 속도 검사. 아 빨리 좀 하세요. 아 저희도 되게 마려워요. 긴장되니까 더 안 나오잖아.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더 안 나와. 나가 있어. 아이고, 아이고, 다음은 뱃속에 남아있는 소변의 양을 초음파를 통해 알아본다. 시원하게 배뇨 기능이 되는지 잔뇨량을 알기 위한 검사다. 항문을 통하여 직장에 직접 넣어 전립선을 초음파로 촬영한 다음 손을 넣어 직접 결절 여부를 알아보는 수지 검사까지 마쳤다. 선생님. 어떠세요?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뭐 결과 나와봐야 하는데 예. 왜 검사 좀 할만하셨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들아. 오늘 저녁 내가 산다. 자신만만 웃는 염경환. 과연 그 결과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네, 전립선 검진을 처음 받아봤다는 염경환 씨. 검진 결과가 너무 궁금한데요. 아, 궁금해요. 네. 살짝 요번 검사는 제가 자신감이 생긴 게 그래요? 직접 그 검사를 그 안에서 담당해 주시는 분이 저한테 힌트를 줬습니다. 건강 날씨를 통해 알아보는 염경환의 전립선 건강 상태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가요. 해가 3개가 나왔습니다. 이건 최고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하나하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그 요류 속도 측정 검사라는 걸 시행을 했죠. 예. 요 밑에가 영경환 씨 거고, 예. 요거는 전립선 비대증이 좀 심하신 분 저건데, 예. 사실은 요 꼭대기가 2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은 최고 요속이 5를 간신히 넘을까 말까 지금 한 상태고, 네네. 중간에 소변이 이렇게 끊어지기 하시거든요. 예. 근데 영경환 씨는 쭉 봐서 이야. 거의 한 35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계세요. 오, 야.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말로만 해도 보통 사람이 몇이에요? 보통 사람이. 15 이상만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보통 15인데 35래요. 나이아가라 폭포. 오줌만 잘 노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은 이제 저희 교과서에도 슈퍼보이더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사실 이렇게 잘 보시는 슈퍼보이. 분이. 야, 인터넷 검색어 1위 가겠습니다. 염경환 오줌. 저희가 거의 뭐 소변 보시는 수준으로 보면은 거의 뭐 정강세 수준이야.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보시고 계십니다. 선생님, 뭐 이따가 할 질문이지만 정말 이 소변하고 정력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예, 관계 있습니다. 무지하게 힘드는구만. 계속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이렇게 초음파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잘 익은 감처럼 큰 감처럼 위에가 뾰족하고 뒤집어 놓은 것처럼 위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영경환 씨 거 주세요. 예, 일단 굉장히 다르네요. 틀려, 완전히 틀리네. 모양이 예. 다르다. 마치 무슨 뭐 찐빵을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크기를 재보니까 한 23g 정도. 지금 40대에 올라오셨는데 그 정도 크기에서 정상이라 그러면 한 20에서 한 22g 정도. 아주 극히 정상적인 전립선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염경환 씨. 근데 힘이 아주 추가 잔여 저기 말이죠. 계신가요? 앞으로를 저를 부르실 때 네. 전립선의 황태자라고 불러요. 근데 선생님, 전립선의 황태자가 왜 둘째는 안 생길까요? 아 그건 제가 네. 사용을 안 해서 그래요. 아, 그런 거야, 사실? 그만큼 새 거지요. 정경환 선생님이라고. 그런데요, 이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요도가 완전히 막힌다고 하셨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예, 일단 저희가 검사를 하고 연령도 사실은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등도 이상의 점수가 나오고 요도 폐색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약 쓰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이제 수술로 들어가는 적응증이 처음에는 이제 약을 드셔서 한 6개월 이상 드셨는데도 반응이 없을 경우에, 그 다음에 반복되는 요로 감염 또는 또 이제 유관적인 혈뇨도 나올 수 있고, 방광 안에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소변이 계속 쌓여 있으니까 거기에 또 돌이 생기거든요. 방광 결석이 생긴 경우.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경우에는 뭐 우리 인생살이하고 똑같아요. 막힌데 뚫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요새는 수술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시행하던 전기 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수술이 있어요. 네. 또 하나는 레이저로 전립선을 순간적으로 태워버려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이 있습니다. 이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수술도 중요하지만 이 수술 후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자극성 있는 음식, 예를 들어 술, 카페인, 또 니코틴. 그러니까 담배. 뭐 술이나 커피나 녹차도 사실 들어가요. 아 그래요? 담배도 물론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매운 음식, 그 다음에 탄산음료가 들어간 음식도 이런 전립선 비대증이나 배뇨곤란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네. 하체 보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 절대로 차가운 데 앉으시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너무 오래 앉아 계시는 것도 안 좋아요, 사실은 전립선 건강에. 겨울철 같은 때는 특히 이제 변비가 있으시면은 변비 치료를 하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 방광의 수축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배뇨곤란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으시면은 빨리 적극적으로 변비 치료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공을 네. 이렇게 저희 엉덩이 사이에 아, 끼신 그 다음에 엉덩이 이렇게 생각하고? 꽉 네. 조이시는 거세요. 아. 네, 이렇게 잡고 계신데 이렇게 잡으신 상태로 다리를 모으고 있으면 쉬우세요. 네. 그래서 다리를 조금 벌린 상태로 조이고 거기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아 이렇게 항문에다 그렇죠. 끼고 네, 엉덩이 그렇죠. 끼고. 네, 엉덩이 얘를 조인 상태로 네, 이렇게 최대한 가지고 계시는 거세요. 공 자체를. 근데 이게 보시는 것보다 어려우세요. 공 터지는 거 아니에요? 공까지는 사주셔야 돼요. 공 터질 것 같아요. 글쎄 제가 하면 진짜 공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터트려도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웃지 마시고요. 이거는 진짜 건강을 위한 건강을 위한 운동이니까 또 웃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낄게요. 좀 웃기다. 좀 웃기긴 하다. 이거 좀 끼겠습니다. 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웃지 마세요. 그렇죠. 무릎을 살짝 구부리셨다가 네. 터진다 터져. 푸셨다가 터져. 아 터져.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하는 순간 이제 오늘부터 아이돌의 이미지는 이제 청산한 것 같습니다. 법이니까 그럼요. 우리가 진지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굽혀주세요. 무릎 구부렸다가 자, 구부렸다가 자, 힘을 계속 주고 그렇죠. 관략근에 올려주시고. 야. 오, 잘하는데요. 전립선의 황태자 따로 있는데. 그 이런 항문 운동이 그 전립선에 정말 좋습니까? 이 운동을 시행하시게 되시면은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하시면요. 네. 한 3개월 정도만 지나시면은 굉장히 많은 증상의 그 개선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맞춰야 먹는다. 자, 속설에 대한 진실도 알아보고요.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순서입니다. 보시면요, 먼저 토마토 소스 파스타, 그리고 또 구수한 청국장찌개, 그리고 마지막 입가심 자몽 주스까지 이렇게 잘 펼쳐져 있습니다. 토마토 파스타는
토마토를 익힌 소스가 들어가겠죠. 네. 근데 토마토를 익히게 되면 그 안에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전립선 암 예방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마토 말고도 빨간 과일들이 있죠. 네. 딸기, 수박 또는 감도 되고 네. 또 빨간 포도도 되고 그다음에 자몽, 또는 구아바라고 하는 그 열대과일 거기에 라이코펜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음식 한번. 청국장. 청국장찌개입니다. 된장이나 청국장이나 네. 또는 두부처럼 콩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전립선 예방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콩이 좋군요. 예.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잘 들어주세요.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암으로 발전한다.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올려 주세요. 자, 남성 팀은 아무로 결정한다. 저희는 X. 항상 무슨 염증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이제 발전되는 가능성들이 그렇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그렇게 한번 생각을 피가 해봤어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설픈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럴 확률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X예요. 네, X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선생님 어떻습니까? 정답은 정답은 X. 전립선이 있으면 뭐하나 맞춰야 말이지. 전립선 암이 전립선염이나 비대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정확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물론 위염이나 간염으로부터는 위암이나 간암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전립선 암의 경우는 염증이나 비대증으로부터 유래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포크로 먹잖아요. 젓가락질 사용해서 잘 먹을 수 국수를 연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비빔국수 먹는 거. 쫄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무리한 성생활로 인해 전립선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올려주세요. 이게 바로 정답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남성 팀은 O, 남성 팀은 X. 상의 끝에 내린 결론인데요. 그렇습니다. 당당하거든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제 그럼요. 달 수도 있다. 다를 수 네, 다를 수도 있다. 과유불급. 아까 선생님이 상관이 없다고 하셔서 성병이랑 상관이 없다고 하셔서 또 상관이 그리고 없지. 영경환 씨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안 써서 새 거다 그러는데 용불용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안 쓰면 퇴화합니다. 쓰면 쓸수록 기능은 발달되게 돼 있거든요. 중요한 건 어디에 쓰느냐. 그렇지요. 예.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O, X 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성병균이 아닌 일반적인 잡균으로도 우리가 요도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전립선염으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불건전한 성생활은 뭐 당연히 전립선 질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반대로 또 너무 이런 성생활이 없을 경우에도 전립선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 문제인데요. 네. 상큼한 자몽 주스가 걸려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나이 들어 잦은 소변과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현상은 일시적이다.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자, 절대로 보여주세요. 자, 정답 올려 주세요. 짜잔. 해서 이렇게 양파로. 이렇게. 왜 오해요? 왜 오냐면 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일시적이에요. 그 어떤 분들은 네.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안 그런 분들도 있는 게 우리 할아버님들 네, 그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중 변소에 이렇게 딱 일을 보시다가 어떤 할아버님은 한참을 마지막까지 한 방울까지 이제 내려놓으시고 다른 어르신들은 자신 있게 그러니까 이게 달라.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안 그런 분도 있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저희 생각은 나이에 따라 간다는 거죠. 아까 이제 앞에 그 설명에서 40대는 40%, 맞아요. 60대는 60%라 그랬거든요. 80대는 80%. 거의 다 갖고 있다는 거니까 일시적이지 않고 그것이 쭉 갈 것이다. 저희 생각은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가 정답입니까? 정답은 X입니다.
말안 네, 그렇죠. 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 연령이 드실수록 방광의 그 기능적인 용적, 그러니까 소변을 담을 수 있는 그 용량이 작아집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작아지고 또 그 방광의 예민도가 증가되는데 젊으셨을 적에는 한 200cc가 차야지 소변이 매려우신데 네. 연세가 드시면 한 100cc만 차셔도 소변이 매려우신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군요. 또 방광의 수축력, 쥐어짜 하는 힘도 떨어지시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유지가 되면서 네. 계속 오히려 더 악화가 되겠죠.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히신 우리 홈팀에게는요, 장엄 주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여자분들한테 드리는 다음 틀리신 우리 남성팀에게는요, 아메리카노인가요? 머리가 좀 좋아지라고 아메리카노가 네. 준비했습니다. 총명탕 더 좋은 거네. 너무 맛있어. 되게 좋은 거예요. 디저트도 딱이야. 딱이다. 디저트도 딱이야. 너무 맛있어. 저거 무슨 이거 되게 맛일까? 냄새가 좋아요. 바꿔 마실래요? 괜찮아요. 이게 사람은 멘탈이 중요해요. 이거를 와인이다. 와인이다. 여기가 고급 총명탕에 잘 유럽의 요트 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샷인가요? 예, 전립선 비대증은 연세가 드시면서 자연히 생기는 자연적인 증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런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즐거운 배뇨 생활과 또 즐거운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서 또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소중한 지식을 주신 이용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